안녕하십니까. 기사친구의 대우쌤입니다. 자, 이번 시간 파워포인트 8회 시작하도록 하죠. 자, 첫 번째 제1 슬라이드의 그림을 이와 같이 그려주시면 되겠고, 제2 슬라이드 그림 역시나 이와 같이 그려주시면 되는데, 자, 문제를 쭉 분석해 보니까, 자, 이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텍스트 입력하는 게 많고요. 자, 이렇게 도형으로 보이는 이 형태를 우리가 이름하여 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자, 이번 시간에 표를 어떻게 그리는지 표 기능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고요. 자, 1번 슬라이드를 다 그려놓고 난 다음에 2번 슬라이드를 들여다보니까 자, 2번 슬라이드 전체적인 어떤 구조도 1번 슬라이드랑 좀 비슷하게 생겼죠. 그래서 저는 1번 슬라이드를 다 완성하고 난 다음에 1번 슬라이드를 복사해서 2번 슬라이드에서 글자를 약간 수정해 나가는 방식으로 작업을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 조금 빠르게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자, 집중해서 열심히 따라와 주시길 바랍니다. 자, 전체 제목과 부제목 개체는 삭제를 하고요. 자, 두 개의 슬라이드가 필요한데 일단 하나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슬라이드 만들어 놓고 두 번째 슬라이드는 첫 번째 슬라이드를 이용해서 만들 거니까요. 자, 우선 제목부터 입력할까요? 자, 삽입 메뉴에 자, 텍스트 상자를 이용을 해서 자, 이메일 위치에 클릭해 놓고 글자를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len, lan, 땡땡, 그 다음에 ethernet, ethernet, 그 다음에 프레임, 구조 및 동작이라고 입력을 하고요. 자, 제목의 글자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한 40포인트대로 키워주시면 되는데 한 36포인트가 제일 적당할 것 같아요. 그죠? 자, 이렇게 해놓고 가운데 예쁘게 배치시켜 두시면 되겠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글자 하나 쓸 건데, 자, 역시나 삽입 메뉴에 텍스트 상자를 선택해서, 자, 이메일 위치를 클릭하고, 자, 앞에 조그마한 도형이 하나 보이시죠? 저거 일단은 놔두고 글자부터 쓰겠습니다. ethernet, 그리고 프레임 구조라고 입력하고요. 자, 이 앞쪽에 도형을 조그마한 도형을 하나 입력해야 되는데 이 부분 때문에 사실 시간을 끌면 안 돼요. 여기 조그마한 이제 점 같은 도형이 있는데 여기에다가 조그마한 점 같은 도형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거 어디 있는지 못 찾아서 시간을 낭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에 못 찾게 되면 여러분들 여기 마침표 하나만 쿡 찍어주세요. 이렇게. 자, 이렇게 하더라도 큰 감점 없기 때문에 최대한 빠르게 진행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뭐 하나 도형 찾는 것 때문에 시간 낭비할 필요는 없으세요. 자, 그런데 우리는 하는 방법은 배워야 되니까 자, 이 부분은 글머리 기호를 넣는 위치예요. 그래서 자, 여기에 커서 갖다 놓고 마우스 오른쪽 단추 살짝 누르시면 여기 글머리 기호라는 거 있어요. 자, 글머리 기호의 이 첫 번째 거 작은 점, 자, 얘를 클릭하면 앞에 글머리 기호가 생기고 자, 스페이스 바 한 칸 눌러서 띄어쓰기를 해주시면 돼요. 자,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아래쪽에 얘는 표를 이용해서 만드는 건데요. 자, 삽입 메뉴에 자, 표를 이용해서 자, 표를 6칸에 두 줄로 제가 만들겠습니다. 6칸에 두 줄. 선생님 왜 6칸에 두 줄로 만듭니까? 자, 이따 보시면 알아요. 자, 여기서부터 자, 이렇게 해서 자, 표 크기를 전체를 좀 이렇게 늘려주시고 그 다음에 표 이 디자인 도구에서 일단 표의 면 색깔을 흰색으로 바꿀 거고요. 흰색으로. 그 다음에 테두리를 모두 다 넣어 줄 거고요. 자, 됐습니까? 자, 이렇게 하니까 자, 기본적으로 표가 만들어졌죠. 자, 여기서 이 아래쪽을 모두 다 이렇게 선택을 한 다음에 이번에는 자, 선을 선택해서 테두리 없음을 선택하고 다시 여기에서 모든 테두리를 클릭하면 자, 아래쪽이 어때요? 선이 다 없어졌죠. 자,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아래쪽을 다 선택한 다음에 이번에는 테두리를 만들어 주는데 테두리의 굵기를 아주 굵게 한 4.5pt로 해볼까요? 4.5pt로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여기 삼각형 단추 눌러서 위쪽 테두리를 선택한다. 무슨 말이냐? 엄청나게 굵은 테두리를 위쪽에다 주겠다는 얘기예요. 얘를 클릭하게 되면 어때요? 자, 이렇게 만들어지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크기를 아래쪽으로 이렇게 쭉 늘려주시면 우리가 원하는 형태의 도형이 만들어진 거죠. 근데 선생님 왜 두 줄로 만들었습니까? 자, 두 줄로 만드는 이유는 여기에다가 이거 7 입력하려고요. 7 이거. 자, 편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두 줄로 만들어야만 원하는 위치에 쉽게 넣을 수 있기 때문이죠. 여기는 124/7 입력하면 되고요. 그 다음 칸에 16-32가 입력이 되면 되고 그 다음에 7을 입력하면 되겠죠. 자, 안쪽에도 글자를 바로 쓰겠습니다. 자, 플래그 FLAG 플래그 쓰니까 글자가 안 나오는 게 아니라 이 안에 글자 색깔이 그죠? 글자 색깔을 까만색으로 바꿔야 되겠죠. 여기 있죠? 자, 까만색. 그죠? 자, 이렇게 바꿔놓고 자, 다시 쓰겠습니다. 대문자로 써야 되니까 FLAG 그 다음에 ADDRESS
control, 컨트롤, 그다음에 information, 그 다음에 fcs, 그 다음에 플래그. 자, 이렇게 해놓고, 자, 전체를 다 선택한 다음에 글자 크기를 좀 줄이겠습니다. 자, 홈 메뉴로 가셔서 글자 크기를 14포인트대로 좀 줄여놓고요. 글자가 진하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얘를 다시 한 번 더 클릭해서 연하게 바꿔주십니다. 자, 그리고 이 글자들이 왼쪽에 다 붙어 있죠. 왼쪽 정렬되어 있으니까 얘를 가운데 정렬로 맞춰주고요. 그 다음에 위아래 가운데 정렬도 이거죠. 이거 단추 눌러서 위쪽으로 되어 있는 것을 중간으로 바꿔주면 글자가 위아래의 중간으로 떨어지게 돼요. 그죠? 자, 이렇게 해놓고 이제 크기 조절만 하면 되겠네요. 플래그의 크기는 조금 이렇게 작아야 되고, 자, 어드레스도 조금 더 줄이겠습니다. 자, 컨트롤도 조금 더 줄이고, 자, 인포메이션 이쪽으로 좀 느리고요. 그죠? 자, 이렇게 플래그 좀 줄이고, FCS도 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자, 아주 멋지게 만들어졌죠? 자, 이제 이 124.7이라는 부분, 이 앞쪽에서 엔터를 한번 치세요. 그죠? 좀 떨어뜨린 거죠, 이렇게. 그죠? 엔터를 한번 쳐서 떨어뜨리고 난 다음에 이 상태에서 역시 디자인 메뉴에 가셔서 선을 줄 거예요. 테두리 줄 거고, 테두리의 굵기도 가는 선으로 줄 거예요. 이렇게 해놓고 여기 삼각형 다시 눌러서 왼쪽 테두리를 한번 클릭. 한 번 더 여기 삼각형 눌러서 오른쪽 테두리 클릭. 자, 왼쪽과 오른쪽에 선이 생기는 거 보이시죠? 그죠? 자, 이렇게 해놓고 마지막으로 삽입 메뉴에 도형으로 가셔서 화살표, 양방향 화살표 선택하셔서 여기서부터 그죠? 끝까지 양방향 화살표만 하나 그려주면 되겠고요. 이 화살표 더블 클릭하셔서 역시나 도형 윤곽선을 까만색으로 바꿔주시면 우리가 원하는 도형을 완벽하게 그려냈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자, 표 기능을 이용해서 자, 주어진 도형을 그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렸으니까 여러분도 천천히 따라 하셔서 표가 관련된 문제가 나왔을 경우에 충분히 표 기능을 이용해서 그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아래쪽에 프레임 랭스라는 글자는 이거 그대로 복사하겠습니다. 이거 그대로 자, 이쯤에 복사를 해놓고 글자만 안쪽에서 고치겠습니다. 자, 플레임 FRAME LENGTH 프레임 랭스 엔터. 자, 엔터 치니까 글머리 기호는 한 번 부여되면 자동으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는 다이얼 업 리모트 리모트 같은데요. 그죠? 일단 있는 대로 쓰겠습니다. 그 다음에 액세스 ACCESS. 자, 좋습니다. 엔터. 자, 그 다음에 virtual VIRTUAL인 것 같은데 문제에서는 VIR이 빠진 것 같아요. 자, 일단 뭐 그대로 쓰겠습니다. 자, PRIVATE 워크 네트워크. 자, 됐습니까? 자, 오타 이런 거는 자, 이 문제 원안 자체에서 뭐 하나 빠진 것 같아서 제가 그대로 썼는데 뭐 이거 갖고는 따지지 않도록 합니다. 자, 주어진 문제가 나오면 그대로 입력하면 되는 거니까. 자, 이렇게 하니까 어떻습니까? 기본적으로 문제에서 제시한 도형을 다 만든 것 같아요. 채 10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죠? 자, 그럼 이제 2번 슬라이드 바로 만들 건데 2번 슬라이드도 1번 슬라이드랑 좀 비슷해서 저는 이 1번 슬라이드를 선택해서 마우스 오른쪽 단추 눌러서 그죠? 슬라이드 복제를 하겠습니다. 슬라이드 복제. 그죠? 슬라이드 복제하니까 새로운 슬라이드가 바로 생겼죠. 똑같은 슬라이드가. 자, 그러면 여기서 제목만 바꿔주면 되겠네요. 자, 제목 바꾸겠습니다. when WAN PPP 가로 열고 그 다음에 포인트 POINT 포인트 투 포인트 투 포인트 프로토콜 PROTOCOL 가로 닫고. 자, 여기까지. 자, 제목 정확하게 입력했고 제목 밑에 밑줄이 있다. 그죠? 얘를 선택한 상태에서 밑줄 단추 하나 클릭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선생님 밑줄이 좀 굵어 보입니다. 상관없으십니다. 밑줄만 끄여져 있으면 감점 없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 이더넷 프레임 구조라는 이 부분의 박스 위치를 조금 옮겨서 자, 여기다가 글자를 쓸게요. 자, 뭐라고 적혀 있냐면 네트워크 컨트롤 프로토콜스라고 적혀 있죠. 자, NETWORK CONTROL 컨트롤 그 다음에 프로토콜스 갈로 열고 대문자로 NCP 갈로 닫고. 자, 됐습니까? 자, 이러고 엔터를 칩니다. 일단 엔터를 쳐서 그 다음에 일단 글자를 쓸게요. 각각의 네트워크 계층 프로토콜의 접속과 구성을 위해 사용
그리고 갈로해서 멀티플렉싱 multiplexing 멀티플렉싱. 자, 됐나요? 자, 그런데 이 두 번째 줄 같은 경우에는 글머리 기호가 이게 아니다, 그죠? 자, 이럴 경우에는 마우스 오른쪽 단수 눌러서 글머리 기호로 가셔서 다시요. 마우스 오른쪽 단수 눌러서 글머리 기호로 가셔서 요거 마지막에 체크 표시 클릭. 자, 되셨죠? 자, 그런데 선생님 글머리 기호가 얘는 들여쓰기가 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들여쓰기를 할 경우에는 자, 이렇게 이 글머리 기호 앞부분에 마우스를 갖다 놓으면 이렇게 양방향 십자가 모양의 화살표가 생겨요. 이 십자가 모양 화살표 상태에서 오른쪽으로 살짝만 이렇게 끌어주면 안으로 들어가게 돼요. 선생님 너무 많이 들어갔는데요?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들여쓰기가 되는지 안 되는지만 체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들여도 되고 굳이 들여쓰기를 안 해도 큰 감점 없다는 것도 같이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그죠? 자, 그러면 이 박스 전체를 선택해서 글자 크기를 좀 더 줄이겠습니다. 한 14포인트대로 이렇게 자, 줄여놓으면 훨씬 더 깔끔하게 보기가 좋겠습니다. 자, 위쪽에 이 줄은 글자를 안 줄이겠습니다. 그죠? 자, 얘만 따로 선택해서 얘는 18포인트로 그대로 둘게요. 자, 요게 맞겠죠? 그죠? 문제에서도 이 부분이 좀 글자가 커 보입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아래쪽에 프레임 구조인데, 자, 이 도형을 재활용할 거니까, 자, 이 도형 전체 선택해서 아래쪽으로 조금 내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역시나 이 제목 라인을 그대로 복사를 하겠습니다. 제목 라인을 그대로 복사를 해서, 그죠? 아래쪽에 각각의 네트워크 이 줄은 지워주시면 되겠고, 여기에다가 프레임 구조라고 글자를 바꿔주시면 되겠죠. 프레임 구조. 자, 이렇게 하면 자, 위쪽과 아래쪽에 큰 제목이 만들어진 거예요. 자, 그러면 나머지 도형 보니까 플래그, 어드레스, 컨트롤, 인포메이션, 컨트롤 다음에 인포메이션이 아니고 프로토콜이죠. 그럼 여기다가 인포메이션 대신에 요거는 잠깐 컨트롤 X에서 잘라놓고 프로토콜로 바꾸겠습니다. 자, PRO TOCOL 프로토콜로 바꾸고, 자, 그 다음에 자, 이 칸은 좀 더 줄이겠습니다. 이렇게 줄여놓고, 자, 이 위치에다가 컨트롤 V 해서 아까 인포메이션 적어 놓은 거 그대로 복사를 한 거예요. 자, 근데 복사하고 나니까 소문자다, 그죠? 소문자. 자, 일단 다시 쓰겠습니다. 다시 쓰는 게 더 빠르니까 TION.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뭐라고? S라고 써주시면 되겠죠. 화살표 필요 없으니까 선택해서 딜리트 지워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얼마였죠? 조금 확대를 시켜볼게요. 숫자가 잘 안 보여서. 자, 확대를 시키니까 얘는 8이다. 그죠? 8. 그래서 다시 와서 얘는 8. 또 얘도 8. 얘도 8. 자, 얘는 16. 그죠? 자, 얘는 영어로 VARIABLE. 그리고 얘는 16/32가 되겠네요. 자, 됐습니까? 자, 그리고 자, 여기에서 자, 선들을 모두 다 지우겠습니다. 자, 얘를 선택해서 아까 했던 역순으로 디자인 메뉴에 선 없음을 선택하고 테두리 없음을 선택하고 여기를 눌러서 왼쪽 테두리도 없애고 그 다음에 오른쪽 테두리도 없애줍니다. 자, 없어졌죠? 자, 그리고 이거 전체를 선택해서 우선 테두리를 모두 가는 선으로 할게요. 모두 0.25pt의 가는 선으로 모든 테두리를 만들어 줍니다. 자, 전부 다 가는 선으로 됐죠. 자,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전체 선택된 상태에서 이번에는 이번에는 얘를 좀 굵게 할 거죠. 3pt로 바꿔 놓은 다음에 어떻게 해요? 왼쪽 테두리와 그리고 위쪽 테두리를 굵게 바꿔 주는 거죠. 자, 어떻습니까? 자, 오른쪽도 바꿔야 된다, 그죠? 다시 오른쪽 전체를 선택해서 이번에도 오른쪽 테두리도 이렇게 굵게. 자, 그러면 문제처럼 만들어진 게 보이게 되실 거예요. 그죠? 자, 약간 오른쪽 옮겨서 보죠. 자, 그러면 오른쪽 끝에 바이트라는 글자 하나 더 있네요. 자, 바이트라는 글자만 따로 쓸 거니까 텍스트 상자 이용해서 자, 이쯤에 클릭해 놓고 BYTE라고 쓰고 자, 얘는 글자 크기를 좀 줄여야겠습니다. 한 14포인트대로 줄여놓고 자, 얘를 들고 옮겨주시면 되겠고, 자, 이 표 전체의 크기가 좀 줄었으면 좋겠어요. 자, 조금만 줄이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 그래서 원하는 위치를 다시 한번 조정을 해주시고요. 자, 됐나요? 자, 그리고 아래쪽에 자, 이 부분은 글머리 기호가 필요 없이 그냥 글자만 있어요. 전체 선택해서 그죠? 다시 전체를 선택해서 마우스 오른쪽 단추 눌러서 글머리 기호로 가서 없음 선택한 다음에 자, 이 글자 대신에 자, 저기 있는 글자 인포메이션 땡땡
제로와 모아 OCTETS 가르고 바이트. 자, 됐나요? 그 다음에 FCS란 frame FRAME CHECK SEQUENCE sequence. 자, 이렇게 정리가 되시겠죠? 자, 이렇게 글자 뭐 다 입력했고요. 자, 이 글자 크기는 좀 줄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14포인트대로 줄이겠습니다. 자, 이렇게 줄였습니다. 자, 어때요? 자, 파워포인트 상에서 글자가 좀 작아 보이더라도 사실 인쇄하면 글자가 큼지막하게 나오니까, 그죠? 글자 작은 부분은 그렇게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자,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채 20분도 걸리지 않게끔, 자, 1번 슬라이드와 2번 슬라이드가 완성이 됐습니다. 자, 이 2번 슬라이드의 목적은 표 기능을 어떻게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이니까 천천히 따라하면서 한번 표를 완벽하게 그리는 훈련을 해 주시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자,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8회 모의고사의 파워포인트 슬라이드 2개까지 우리가 그려봤고요. 자,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하도록 하죠. 저장을 눌러서, 자, 우리가 늘 저장하는 위치가 C 드라이브에 사무자동화 실기에 기출문제 폴더 안에 우리가 8회 파워포인트라고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8회 파워포인트 저장. 네, 저장이 끝났습니다. 자, 파워포인트는 따로 그 윗여백 지정 안 해도 6cm 이상이 충분히 띄워지기 때문에 바로 인쇄하면 되니까, 자, 인쇄 과정은 엑셀, 액세스, 파워포인트 세 가지를 지금부터 한꺼번에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파워포인트 종료시키고, 자, 문제 화면도 내려놓고요. 자, 여러분 내 컴퓨터를 더블 클릭하면, 자, 내 컴퓨터 창이 이렇게 뜨게 됩니다. 자, 여기서 C 드라이브, 우리는 사무자동화 실기 폴더 안에 기출문제 폴더 안에 저장을 해 뒀었죠. 자, 오늘 작업한 엑셀, 액세스, 파워포인트 8회 요 3개입니다. 자, 이 3개를 여러분들은 어디로? USB 드라이브로 복사를 하죠. 한번 해볼까요? 얘네 3개를 선택해서, 얘가 만약에 USB 드라이브, D 드라이브라면 얘네 3개를 선택해서 그대로 드래그해서 D로 복사해 놓으면 복사가 돼요. 그럼 D 드라이브를 클릭하면 방금 우리가 복사했던 3개를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USB를 여러분 컴퓨터에서 뽑아서, 그쵸? 창은 닫고 뽑아서 열심히 들고 감독위원회 PC로 갑니다. 이렇게, 그쵸? 자, 열심히 감독위원회 PC로 와서 감독위원회 PC에다가 USB를, 그쵸? 이렇게 USB를 꽂아놓고 감독위원회 PC 앞에 역시 앉습니다. 앉아서, 자, 좋습니다. 감독위원회 PC라고 상상을 하세요. 상상을 해서 컴퓨터를 더블 클릭한 다음에 자, USB 드라이브를 더블 클릭해서 열어서 우리가 방금 복사해온 3가지 파일이 있는지 확인하고, 자, 감독위원회에 따라서 이 3가지 파일을 바탕화면으로 복사하고 하세요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 3개를 선택해서 바탕화면을 이렇게 던져 놓으면 되죠. 자, 그러면 3개가 복사가 되죠. 자, 탐색기 창, 내 컴퓨터 창은 닫아주시고, 자, 그러면 엑셀부터, 자, 엑셀 더블 클릭해서 열어줍니다. 자, 우리가 8회 때 작성한 그대로죠. 자, 이 상태에서 그대로 감독위원회 PC에서 오피스 단추 누르고 인쇄로 가서 인쇄 버튼을 누릅니다. 자, 누른 다음에, 그쵸? 선택 영역을 반드시 클릭한 다음에, 그리고 확인 눌러주시면 바로 인쇄가 됩니다. 선택 영역 클릭하는 거 절대 잊지 않도록 합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블록 지정된 부분을 인쇄할 거니까. 자, 정리되셨죠? 자, 취소할게요. 자, 엑셀 프린트 했으니까 엑셀 화면 닫아주시고, 자, 이제 액세스 열어줄게요. 자, 액세스 더블 클릭. 자, 액세스는 폼과 보고서 2개를 인쇄해야 되니까, 자, 폼부터 폼을 더블 클릭해서 열어줍니다. 자, 폼이 예쁘게 나온 거 보이시고, 혹시나 감독위원이 2번째, 3번째, 4번째, 5번째 레코드를 인쇄하라 그러면 5로 바꿔주시고, 자, 그 다음에 오피스 단수 눌러서 인쇄에 인쇄 버튼을 클릭한 다음에 반드시 선택한 레코드를 클릭합니다. 자, 이거 까먹으면 큰일 납니다. 반드시 선택한 레코드. 근데 어떤 친구가, 선생님, 선택한 레코드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아서 선택이 안 돼요, 이런 분 계세요. 자, 그런 분들은 왜 그러냐 하면, 자, 취소 잠깐 해볼게요. 자, 이거 지금 우리가 보기 상태로 넘어온 거죠. 근데 여기가 만약에 보기에서 디자인 보기에, 그죠? 디자인 보기에 편집 상태잖아요. 이 편집 상태에서 오피스 단추 누르고 인쇄 가서 인쇄 버튼을 클릭하면 이 선택한 레코드가 활성화가 안 됩니다. 보세요. 그쵸? 이걸 선택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편집 상태에서는
인쇄로 가면 안 된다는 거 알아두셔야 됩니다. 왜? 편집 상태에서는 인쇄를 하면 안 되는 게 여기서는 내가 원하는 선택한 레코드를 선택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편집이 다 끝났으면 반드시 보기 단추 눌러서 이 상태에서 선택한 레코드를 선택할 수가 있잖아요. 그쵸? 자, 내가 원하는 레코드를 선택한 다음에 그 다음에 오피스 단추에 인쇄에서 인쇄 버튼을 클릭한 다음에 그러면 이 선택한 레코드를 클릭할 수가 있죠. 그죠? 자, 이 상태에서 확인하면 내가 원하는 레코드만 인쇄가 되는 거죠. 자, 폼 인쇄 끝났고요. 자, 이제 보고서 인쇄하겠습니다. 자, 보고서 쿼리를 더블 클릭. 자, 보고서가 나왔어요. 자, 역시나 오피스 단추 눌러서 인쇄 가서 인쇄 버튼을 클릭한 다음에 그죠? 자, 보고서는 한 장이기 때문에 모두가 선택되어 있어도 상관없지만 그래도 1페이지부터 1페이지까지만 인쇄하겠다. 그리고 확인 하시면 보고서가 한 장이 인쇄가 되는 거죠. 자, 정리가 되셨죠? 자, 액세스 인쇄 끝났고요. 액세스 종료합니다. 자, 이제 파워포인트 좀 전에 작업한 파워포인트 띄워볼게요. 자, 첫 번째 슬라이드, 두 번째 슬라이드 잘 나와 있는 거 보이시고요. 자, 오피스 단추 눌러서 인쇄로 가서 인쇄 버튼을 클릭한 다음에 자, 첫 번째 뭡니까? 반드시 인쇄 대상은 유인물, 한 페이지에 넣을 수 있는 슬라이드 장수 2장, 그리고 슬라이드 테두리에 체크, 고품질의 체크, 컬러 회색조는 컬러로 만들어 두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하고 확인 단추 누르면 역시나 파워포인트도 A4 용지 한 장에 2장이 아주 편안하게 인쇄가 되실 거예요. 자, 파워포인트 인쇄 끝났으니까 파워포인트 종료시켜 주시고 감독위원이 바탕화면에 복사했던 3개의 파일은 인쇄가 끝난 사람은 다 지우세요 라고 할 겁니다. 그럼 3개를 다 선택해서 휴지통으로 쏙 이렇게 집어넣으면 3개가 다 지워지겠죠. 자, 정리되셨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8회 모의고사를 여러분하고 같이 8회를 자, 엑셀, 액세스, 파워포인트를 다 마스터했는데 어떻습니까? 좀 도움이 되셨습니까? 자, 여러분들이 이제 8회가 지나서 이제 9회, 10회 막바지로 가게 되는데 자, 막바지로 갈 때는 여러분의 속도가 조금 더 향상되고 여러분들의 사무자동화 실기가 이제는 좀 쉬워졌다. 자, 반복 훈련만 하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자, 8회 공부하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자,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 행복한 하루 되시고 지금까지 여러분의 대우쌤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